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김은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서울 오세훈 시장의 오선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향한 서울 민심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선거 결과로 보면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원하는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 혜택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정부는 현재 보유세와 공시가격, 양도세 재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시장의 반발이 커질 수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표심에서 눈길을 끈 건 젊은 층의 표심이었습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들이 커지면서 공급 확대 기대가 이제 청년층의 표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성과금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돈의 흐름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두 회사가 올해와 내년에 지급할 성과급은 최대 180조 원, 여기에 사내 주택 대출까지 포함이 되면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 금액과 맞먹는 규모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수혜자가 30대에서 40대 실수요층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18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과 가까운 경기 남부권에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화성 동탄은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실거주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광교와 분당, 용인, 평택 등 주변 지역까지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성과급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그대로 시장에 흘러내릴까라는 것도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결국 이번 성과급이 수도권 전체를 흔드는 태풍이 될 건지 아니면 경기 남부권에만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시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허가 가능 여부부터 또 필요한 절차까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네, 국토부가 AI 기반 인허가 서비스 개발에 나섰는데요. 토지 정보를 입력하면 개발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데 2027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가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땅을 개발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여러 행정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인허가 허가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용지 전용이나 건축허가, 공장 설립은 200여 개의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도 수십 개에 달해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가까이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AI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미리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맞춤형 행정 서비스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AI가 국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민원 서비스로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